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허일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희성입니다. 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지방자치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는 지역 MBC 16개사가 공동 기획해서 총 6번에 걸쳐서 편성되고 방송될 예정입니다. 네, 국민이 만드는 나라. 오늘 이 첫 방송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네. 먼저 1부는 지방자치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2부는 현재와 앞으로의 전망을 토론을 통해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만드는 나라답게 정말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이 스튜디오에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정말 화면 가득히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예, 정말 전국 곳곳에서 또 이렇게 오늘 스튜디오에 화면으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단순한 그냥 참여자분들이 아니시고요. 그렇죠. 이 국민이 만드는 나라의 국민참여단이십니다. 네. 더 자세한 소개 잠시 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스튜디오에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명동 성신여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 걸음 해주셨는데요. 박승원 광명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까이서 오셨네요. 예. 자, 부산의 이성문 연제구청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부산을 자주 못 왔다가 그렇죠. 오늘 참 오랜만에 왔는데요. 여전히 참 아름답고 예, 그리고 정말 맛있는 곳도 많은 매력적인 도시가 부산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상황도 그렇고 또 요 사이에 비가 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걱정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부산도 지금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부산시장님도 그렇고 뭐 저를 포함해서 16개 구군의 구청장님들, 군수님들 다 지금 코로나 대응에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부산이 아무래도 또 관광 도시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산에 대한 좋은 인상을 또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부산 지역을 잘 또 보다듬고 또 이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승원 광명시장 나오셨는데요. 네. 시장님, 광명시가 지방자치를 그렇게 잘한다고 전국에서 소문이 났던데요. 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전국의 그 지방자치단체가 다 열심히 자치분권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제 그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또 시민들 스스로가 자치적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을 경청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도 그 노력들을 다 열심히 잘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칭찬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 지방자치라는 용어가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또 쉽게 설명하기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이 지방자치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제 우리들의 그 살림살이, 일상적인 살림살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의식주를 비롯해서 이렇게 이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오늘날 사회에서 주민들 스스로, 우리들 스스로가 해결을 해 나가요. 이제 그런데 어떤 그 살림살이 중에는 개인으로서는 해결해 나가기 어렵거나 또 해결해 나가더라도 좀 이렇게 이 덜 만족스러운 그런 일들이 이제 자주 일어나요. 이제. 예를 들어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제 이 가르치는 문제라든가 이 나가서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가 뭐 이 길거리 가는데 길이 어둡다라든가 이제 이런 작은 문제들로부터 좀 더 크게 보면은 이게 다른 지역에서 이 못된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든가 이제 안에서 서로 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이렇게 분쟁이 이제 어려운 분쟁이 일어난다든가 이럴 때 어쨌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럴 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가족이라든가 친지라든가 아니면 마을 공동체 단위로 해결해 나가는 수도 있어요. 이제 물론 사회와 시대에 따라 조금 정도들은 다르지만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될 때
이제 우리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이 자기들의 부담으로 자기들이 뽑아서 이제 정부를 만들어요. 관할 지역을 이제 관할하는 그 정부가 주민들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가 뭔지를 알아가지고 주민들의 책임으로 그걸 공급하는 행위, 생활 과정, 그걸 우리는 지방자치라고 보면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우리 생활이 온전하게 꾸려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짧게 말씀을 이렇게만 들어도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렇죠. 알게 되는데요. 근데 정작 지방자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2021년은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며 큰 변화의 물결을 맞이한 지금.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어떨까요? 지방자치를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뭔가 크게 막 관심을 가져본 거는 적은 것 같아서. 지방자치가 혹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크게 필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아야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는 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요.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은 좋지 않으니까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권한들이 이제 시민들의 손으로 가면 그게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3.3%가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관심과 신뢰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제 국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고민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보가 너무 없어서 말을 못하겠다 이런 솔직한 의견도 있었고 꼭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보면서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더 책임감도 좀 느껴집니다. 네, 뭐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주변에서도 사실 많이 들어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한편으로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려워서 모르겠다는 의견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를 관심이 없다든가 이게 몰라서 대답할 게 없다든가 이런 반응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라는 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렇게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위인데 그런 지방자치를 제대로 못 해봤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당신들이 책임으로, 당신들이 부담으로 이런 걸 해준다 이런 지방자치를 해봤으면은 이제 관심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73.4%. 그런데 이 신뢰도가 중앙정부에 비해서 지방정부가 2배 이상 낮았거든요. 네,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지방정부를 또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조금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은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그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가 지방 정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고 계시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고요. 그에 비해서 신뢰, 아까 또 관심이라고 말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 좀 낮은 것들은 한번 저희가 좀 더 잘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더 청렴하고 역량 있는 지방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또 좀 다짐을 해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결과 어떻게 좀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지방정부의 책임도 크지만 저는 시민의 책임도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강조를 해주시네요. 우리가 지방자치 역사 30년 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4년에 한 번씩 매번 투표하거든요. 그렇죠. 시민들 손으로 단체장도 뽑고 시의원 도의원 뽑았으면 책임을 지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해야 되잖아요. 잘하고 있는지.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만이 지방자치 제도가 더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비교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접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근데 지방정부에서 하는 일들은 잘 접하지 못해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지방정부는 아무래도 단위가 작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든지 이런 참여 방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알고 채워 겸하다면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겠어요?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사실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네.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이제는 좀 이 구체적인 정체를 좀 알려주시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국민이 만드는 나라 1편부터 6편까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주민으로서 함께해 주시는 국민참여단 여러분들이십니다. 네. 정말로 이제는 국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또 초청을 해드렸더니 흔쾌히 또 응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지방자치의 필요성 그리고 지방정부 신뢰도에 관한 의견들 우리 국민참여단께 연결을 해서 직접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여단 여러분 잘 보고 계셨죠? 네. 네. 자,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지방정부 신뢰도에 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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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어디에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 계양구에 살고 있는 권인정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일단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느 쪽을 조금 더 신뢰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사실 어느 쪽을 더 신뢰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TV나 어떤 언론 매체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그 정보들은 실시간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도를 높게 나타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방정부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주민이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좀 알기가 어려운 이런 시스템이 좀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보 부족을 문제 삼아 주셨네요. 그래요. 그럼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지방자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그 지니고 있는 특성이 다 다르고 나타나는 문제들과 해결 방법도 다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서 권리와 책임을 좀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그 지역이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이제 문제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해결 방법도 달라야 한다라는 또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또 공감이 갑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또 시장님 말씀과도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분을 한 분 더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오디오가 약간. 네. 자, 소리 잘 한 번만 다시 얘기해 봐 주시겠어요? 아직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네요. 네. 이번에 남성분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 자, 일단 저희가 저희가 생방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소리에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도 지역 문제 차이는 각자 해결 방법이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첫 번째 시민분께서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 의견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 정보도 매우 공급자 중심이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주는데 시민들은 그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정작 필요한 정보를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기초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의 지역사회가 공정하게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공감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시민 참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하려면은 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만큼 또 저희 언론의 역할이 특히 지역 언론의
지방자치권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재구청장님께서는 또 이거 어떻게 이 이야기 들으셨는지 지역마다 조금 문제의 차이가 있고 이 해결 방법 또한 지역마다 달라야 한다라는 의견이었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분 말씀 중에 저는 참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 이제 지방자치, 주민자치, 국민 주민 참여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뭐 요구 사항에 대한 얘기들 주로 많이 생각하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주민 참여를 하시는 의향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또한 주민들의 어떤 책임 그리고 또 관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성원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참여 그리고 참여를 위해서 어떤 정보의 어떤 충분한 제공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역시 이제 누가 뭐래도 국민과 지방 정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돼야만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이 또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또 이제 지방 정부를 함께 꾸려나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국민참여단의 가입 방법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지금도 여러분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홈페이지 아래 접속하셔서 지방자치를 위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MBC 홈페이지에서도 배너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하신 분들도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얘기를 또 짤막하게 해주셨는데 역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체험하는 경험을 내가 직접 해보느냐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미 내가 몸으로 터득을 해야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는 만큼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교수님 역할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좀 알려주시죠. 네. 교수님,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가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우리 그 정부가 수립되고 재헌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이듬해 49년에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져요. 네, 자치법이 만들어졌다고 바로 시행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연기되다가 1952년에 와서야 이제 이 기초 그 의회 선거를 하면서 지방자치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기 이제 현대적 의미로는 그렇게들 하는데 지방자치를 어떻게 규정 짓느냐에 따라 가지고 역사가 더 올라가기도 해요. 이제 이 지역의 일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이 조선 시대 때 향회라는 게 있어요. 그 지역의 일들은 물론 그 당시는 양반들 중심이었습니다만은 지역의 일을 그 지역의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그 향회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 대표격으로 유향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파견되는 오는 그 이 수령들을 자문도 하고 감찰도 하는 그런 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선 시대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더 거슬러서 고려 시대 때 사심관 제도라는 데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를 어떻게 규정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현대적인 의미로 따지면 48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시장님 그런데요. 올해가 2021년인데 지방자치 우리가 30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48년이면 이게 좀 뭐가 안 맞는데요? 좀 복잡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 1948년도에 재헌헌법에서 처음으로 명시를 하죠. 그리고 1949년도에 지방자치법을 제정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52년도에 처음 했잖아요. 그런데 1961년도에 헌법에서 지방자치법이 빠집니다. 빠지고 다시 부활해서 시작한 것이 1991년이죠. 근데 1991년도에 부활을 해서 그 지방의원 선거를 하는데 실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선거는 1995년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처음으로 지방자치 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기초의원, 광역의원 다 뽑는 게 199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역사가 긴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부활한 것은 91년도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95년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1년을 기준으로 두고 그렇죠. 올해가 91년 30년이다. 기준으로 하면 30년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 올해를 지방자치 30주년이다라고 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말씀만으로도 다 담기에는 길고 또 사연이 복잡하여서 저희가 영상으로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해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시작.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선포된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는 명문화됐습니다. 이듬해인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도 본격 출발했습니다. 1952년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이루어진 첫 지방선거.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는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성과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지방자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1991년 기초의회, 광역의회가 재구성되면서 중단된 지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 숱한 곡절 끝에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치르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부터 시작됐으나 국민의 삶에 튼튼하게 뿌리내리기까지 수많은 변화와 역경을 견뎌낸 우리의 지방자치.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마중물, 지방자치를 위해 모두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네,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우리 지금 화면에 보셨듯이 이제 드러난 사건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이제 구분을 했을 때 이제 저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제헌헌법에서 자치 규정이 들어오고 자치법이 만들어지고 52년에 기초의원 선거가 이루어져서 이제 쭉 시행되다가 61년에 이제 폐지되기까지 그게 이제 태동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그냥 혁명 포고령으로 없애버려요. 예. 없앤 다음에 그게 30년 동안 이제 그야말로 동면기 이제 휴식기가 되지요. 이제 그러다가 이 8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오면서 사회 민주화 열기에 힘입어서 그러니까 헌법도 바뀌지요. 네. 그 헌법에서 다시금 이제 지방자치 규정이 들어오고 지방자치법이 또 바뀌고 그래서 91년에 이제 기초하고 광역 의원들 선거가 있고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95년에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민선 일기가 시작이 됐어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그거를 이제 지방자치 발전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대로 지방자치가 발전했는가에 대해서는 또 이론도 있을 수 있기 이야기를 좀 때문에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또 다른 단계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좀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방자치 1기, 그러니까 1948년 제헌헌법 때부터 이제 60년 정도까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1948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해방 이후에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 법이 생긴 건데 이때 이 지방자치의 개념이 명시가 됐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예. 사실 또 우리 이성문 연제구청장께서 법조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때 당시에 이 지방자치 개념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우리나라가 제헌헌법 때부터 이렇게 지방자치의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아주 저는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거죠. 하고요. 예. 아마 과거에부터 이어내려온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전통이 이 제헌헌법에 좀 녹아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헌헌법에 2개조 96조와 또 97조 2개를 두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체에 대한 행정사무, 또 그다음에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 이렇게 고유사무, 위임사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고유한 그 입법, 이제 자치에 관한 입법을 할 수 있는, 그 조례 제정할 수 있는 입법 제정권까지도 마련을 해두고요. 그 이후 또 당연한 거겠지만 지방자치법의 또 제도 설립의 근거, 그다음에 지방의회 설치 근거 이런 것들을
재헌헌법에 이미 다 넣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91년을 처음 이 30주년의 기준으로 삼은 게 이 기초지방의회 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근데 말씀해 주신 이 48년도 재헌헌법이 잘 해놓고 정작 지방의회 구성은 안 했단 말이죠. 교수님, 이거는 왜 이렇게 좋게 법은 다 만들어 놓고 실행을 못했을까요? 그게 이 초대 정부다 보니까 이 국론을 통일하고 국가 건설을 하는데 좀 더 매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가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됐었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국내 정세가 불안하다든지 행정 체계가 미비하다든지 등등의 이유를 대면서 자꾸 이제 미루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중앙 집권적으로 가져가고 싶어 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건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이 이념적으로 이게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하겠다고 받아는 들였는데 현실 정치 속에서 그걸 그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서는 초기 건국 과정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제 이런 판단에서 이제 연기를 시키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마침 또 6.25 전쟁까지 일어나니까 그냥 무기한 그냥 연기를 해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미루어진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1952년에 실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국 전쟁 중인데 굳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전쟁 틈에 이렇게 선거를 치를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미루다가 52년도에 전쟁 시에 치렀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 중이라도 치르겠다. 뭐 이런 것이 하나 있을 테고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뭐 시간이 짧아서 짧게 말씀드렸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로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여소야대가 되니까 실제로 이승만 정권에서 정권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 중이지만 이 지방선거를 치름으로 인해서 뭔가 전국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이런 의도도 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더 절박했다. 자, 그리고 이제 1960년 4.19 의거 이후에 읍면 대표, 읍장, 면장, 뭐 이제 이런 분들까지 선거를 통해서 이제 또 뽑게 됐다. 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1960년도 4.19 의거 뒤에 이제 새로 또 헌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헌법 역사상 굉장히 사실 좀 특이한 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단체장의 선임은 법률로 정하되 적어도 시, 읍, 면장은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라는 규정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헌법으로 이제 시, 읍, 면장까지 직접 선거에 대한 규정을 보장을 하고 있었는데 참 좀 복잡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56년, 58년 이 앞에 지방자치법 상으로 시, 읍, 면장에 대한 직선제를 했다가 58년에는 또 안 했다가 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아예 이것을 헌법으로 이제 딱 못을 박아 버리자. 이래서 1960년 그때 헌법에 시읍면장 직접 선거제가 들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졌고 또 지방자치법의 또 특이한 것은 동장, 이장까지도 직접 선거를 한다라고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 현실화되지는 좀 않았던 측면도 있지만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1960년이니까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61년에 또 이게 한번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헌법 이게 규정 자체만 지방자치법 규정 자체만 보면 사실은 이 1960년대 지방자치법이 가장 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좀 가까운 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1961년도에 이제 5.16 군사정변이 나면서 또 지방의회 다 해산이 되고 폐지가 되고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1972년에 소위 말하는 유신 헌법에서 사실은 그 지방자치법도 그렇고 헌법상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근데 부칙으로서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의회는 이제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부칙으로 이제 해버리는 바람에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좀 암흑기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1960년에 이미 눈부시게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바로 동면기에 휴지기, 정지기에 들어간 거네요. 교수님, 군사정권이 그런데 왜 그렇게 강력하게 지방의회를 해산시키려 했을까요?
이 군부 세력들이 소위 말하는 자칭 그 혁명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지방 행정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이제 일률적으로,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그 이후에 군사 정부에 의해서 그 아주 그 중앙 집권적으로 행해졌던 국가 운영,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 과정들을 보면은 당시 혁명 세력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국가를 관리하고 싶었던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곧바로 뭐 이렇게 유예 기간도 두지 않고 혁명 포고령으로 없애버리게 된 겁니다. 예. 아하,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1991년이 돼서 우리가 이제 계속 30주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초의회 부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방자치 역사 3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그 계기는 87 예, 6월 항쟁. 6월 항쟁인가요? 예, 아마 그 뭐 영화도 1987이라는 영화 다 보셨을 텐데 그 영화 배경이 된 6월 이제 민주항쟁을 통해서 이제 민주화가 실현이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여태까지 좀 중단되고 이렇게 암흑기였던 지방자치도 이제 부활시켜 보자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상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72년 이후에 80년도에 전두환 정권 때 또 헌법이 한번 바뀌어졌는데요. 그때는 재정 자립도를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한다라고 또 부칙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뭐 해놓고서 사실은 지방자치 제도는 거의 실현을 안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이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 이 헌법 제정을 하면서 부칙 규정을 싹 다 없애고 또 지방자치법도 새로 이제 전면 개정을 하고 그 법에 따라서 이제 91년도에 일단은 지방의회 선거부터 먼저 하고요.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995년도에 이제 단체장과 그렇죠.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이제 동시에 치러지는 그래서 이제 거의 중흥기를 또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1991년 그리고 95년이 지방자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시장님 혹시 그때 기억나십니까? 뭐 선거를 치르면서 아니면 참여하시면서 추억담이 있으신지요? 언제요? 91년, 아니면 95년 다 좋습니다. 91년도에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이제 광역위원 선거 투표하고 규정선거 투표하는데 그때 투표 군대 있을 때 했던 기억이 나고요.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다들 처음이라서 하여튼 병사들이 저한테 와서 많이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누구 찍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당신 마음속에 있는 사람 찍어라. 그 대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의 경력, 이력, 뭐 했는지 좀 철저하게 보고 읽어보고 해라. 이렇게만 얘기했죠. 그리고 95년도에는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인천광역시장 선거에 제가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때 유세 기획 팀장을 맡아서 했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선거를 이렇게 치르면서 느꼈던 생각이 뭐였냐면 정말 제가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그거였어요. 처음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잖아요. 정말 생각도 다르고 근데 굉장히 많은 그 지역에 맞는 정책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런 만드는 과정에서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장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는 결론적으로 선거는 종합예술이다. 종합예술이다? 네, 선거는 종합예술이라 생각을 했어요. 정책, 조직, 홍보 이 과정이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체로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을 우리 손으로 뽑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만. 그렇다면 이 교수님 예전에는 이게 그러면 직선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뭐 어떻게 된 거였어요 이게? 이 단체장을 부활된 이후에는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5년에 처음 이제 이 단체장 선거가 있었고요. 부활되기 이전에 해지되기 동명기 들어서기 전 초기 태동기 그때 이미 단체장 선거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56년에는 기초단체장 선거가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크게 바뀌면서 4.19 이후에 이 광역단체장까지 이제 선거가 이루어졌어요. 그 전에는 임명제지요. 이제 그런 단체장이 이렇게 직선이 되지 않았던 시기는 이제 상급 단체장, 이제 대통령 내지는 도지사가 기초단체를 임명하는 식으로 임명을 해왔던 겁니다. 야, 이게 지금 우리에게 너무 상식 밖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고 뭐 대통령이 도지사를 임명하는 게 이거 당연히 투표해야지. 근데 이 시기까지 오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만큼은 이 지방자치를 소중하게 우리가 지키고 앞으로 더 크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럼 1991년 그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부터 좀 91년에 그 민선 선거를 하기에까지 그러니까 87년에 지방자치법이 이 헌법이 바뀌잖아요. 그 헌법이 바뀌는 날이 87년 10월 29일인가 그럴 거예요. 87년. 그래서 그 10월 29일 날 그동안 법률로 유보해놨던 이 자치 조항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그 말을 지금 굳이 드리는 이유는 그걸 기념해서 우리는 해마다 10월 29일을 지방자치 날이라 해서 요즘도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이제 실시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정치권에서 자꾸 이제 이런저런 이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1990년인가 3당 합당이 일어나면서 거대 여당이 형성되면서 이걸 그냥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관건 선거를 통해서 이 어떤 그 중앙 집권 권력이 연장되겠다.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이거를 관건에 의한 정부 지배를 막고 독재를 억제해야 되겠다는 이런 정치적 이유로 이 정당 이게 부활의 동기를 찾아요.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에 보면은 이게 그들 불뿌리 민주주의라든가 이제 이 민주주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이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독재 억제 이 중앙 집권 이 방지 이런 취지로 이렇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질문하신 그 이후의 이슈는 늘 이게 집권이냐,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중앙의 권력이 이게 집중되느냐, 아니면 지방의 자율권을 줄 것인가, 그 두 가지 이 경합적인 관계가 항상 이제 이 핵심적인 이슈로 떠올랐던 항상 줄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일단 교수님께서는 87년도 이제 10월 29일이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이성문 연재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약간 좀 대책점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 12월에 이렇게 통과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이것이 부활 이후에 30년간의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제도도 있었고 직선제를 통해서 지방자치 이 제도가 진행이 됐습니다만 주민 권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좀 충분치 못하고 물론 제도적인 부분과 함께 또 주민자치의 영역에서 계속 이 지방자치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이번에 이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 권한이 강화되는 부분들이 좀 더 내실화되고 이렇게 명문화됐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점에 비추어 보자면 근 30년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지방자치의 어떤 발전 방향이나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한 좀 이슈 없이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보다도 오히려 이제 주민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번에 전부 개정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또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시장님은 어떤 이슈를 보십니까? 지금까지의 이슈가 저는 지방 분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권한을 지방 정부의 권한을 좀 이렇게 나누는 것. 그래서 가장 큰 이슈는 재정 분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임기 중에 현재 8대2 구조의 그 재정을 이제 7대3 구조로 바꾸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재정 분권에 관한 이야기들이 현재까지 가장 큰 이슈고요. 앞으로의 가장 큰 이슈가 돼야 하는 것은 이제는 주민자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주민자치. 아까도 이제
국민참여연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이 스스로 지방자치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도 활성화시키고 전통적인 자치 조직들도 만들어나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정말 미래의 중요한 이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어떤 말씀하십시오. 미래의 가장 큰 이슈가 됐으면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정부입니다. 통합정부. 진정한 의미의 지방정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처럼 중앙정부가 외교, 국방, 안보를 책임지고 나머지 우리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이제 누가 저한테 문자 올지 모르겠는데 교육자치 해야 됩니다. 지역 교육장도 주민들이 선출해서 뽑아야 되고요. 경찰자치 하고 있잖아요. 이 기초까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중에는 경찰, 교육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통합해서 하는 통합지방정부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마지막 단계에 지방정부가 가야 할 주민자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권한과 사무가 배분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려면 역시 지금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재정과 관련된 부분도 아주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국민이 만드는 나라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통합 지방 정부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나라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박세권 광명시장께서 또 해주신 원대한 우리가 나아가고 싶은 또 그런 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요. 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 깜짝 손님이 한 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지방자치 얘기에 좀 빠질 수 없는 분을 저희가 또 이 화면으로 모셔봤는데요. 네, 그래서 아주 반가운 손님이십니다. 김수는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생방송으로 이 지방자치 30주년 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도 연지구청장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작년에 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이 간략하게나마 저희 이 내용과 이 의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또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요. 오늘 지역 MBC 연합이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을 만드는 나라를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 이름과 지방자치가 너무나 잘 이렇게 조화를 되는 것 같아서 이걸 기획하신 분이 참 좋은 인상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미 오늘 세 분의 판넬께서 과거의 지방자치 흐른 역사를 쭉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얘기가 조금 중복될지 싶습니다. 1961년 지방자치가 폐지되고 그다음에 91년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거셌는데요. 그 민주화 운동 과정의 중요한 구호가 대통령직 선제와 지방자치 부활에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이 아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꼭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 대한 반영인데요. 그러니까 1987년 6.29 선언 이후에 지방자치를 실시해야만 여야 간의 정권 교체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한다는 확고한 그런 인식들이 강해서 그 인식을 대변하려니까 서둘러서 지방자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만들어진 법이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1988년 지방자치법인데 지방자치의 완전한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그냥 지방자치를 서둘러 하기 위해서 주로 예를 들면 주민에 관한 규정도 굉장히 미흡했고 또 지방정부 내에서도 지방의회 권한은 굉장히 왜소해서 지방자치를 과연 하나 하는 불안전성에 대한 걱정도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하자는 거였고 그다음에 30년 지나면서 이제 새로운 필요성을 알게 된 겁니다. 주민의 중요성,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완전성, 이제 그거를 반영한 법이 지난해 2020년 12월 9일에 만은 30년 만에 개정안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민주권에 기초한 주민참여 방안을 극대화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든지 종전에는 주민 발의라는 제도가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주민 직접 발의를 만들었다든지 주민 참여 정부 제도에 대한 요건을 완화했다든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방정부의 완전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의회에 도와주는 보좌기구에 대한 임명권도 단체장이 갖고 있었어요. 네. 네, 그걸 이제 의회로 돌려주는 일,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일, 네,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 지방관계가 종전에는 상하관계였는데 이번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력해야 할 의무를 갖고 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협력해서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국정 가버넌스에 관한 중요성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30년 만에 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를 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의의는 주민주권에 의한 주민 참여, 아까 주민의 참여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네, 네. 그게 가장 첫 번째 의의고 두 번째 의의는 중앙과 지방의 상호관계에는 복종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수행하는 그런 관계로 변화됐다는 게 중요한 의미라고 봐집니다. 네, 주민주권 그리고 주민 참여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께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일부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끝으로 짧게 한 말씀씩만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일단 부장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고요. 예. 오늘 방송 진행하면서 제가 방금 든 이제 아까 김순은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도 이제 느끼는 것이 오늘 제목이 사실은 국민이 만드는 나라인데 사실 이 제목은 오히려 주민이 만드는 지역 이렇게 해서 우리 지방자치를 좀 더 강화하는 데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다음 가졌습니다. 방송 제목을 그렇게 지어야 돼요. 예. 교수님도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 저희가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예. 주민이 만드는 나라를 하려면은 주민이 알아야 되거든요. 예. 이제 먼저 지방자치가 지방정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그게 이 교육의 장, 오늘 같은 이런 장 아니면은 우리 시장님이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이 교육의 그 장을 열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방자치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아지는 게 주민이 만들어야 될지 안 만들어야 될지 그렇게 힘의 동력이 이해와 참여, 교육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우리 시장님. 네. 저는 허유로 아나운서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네에서 주민조직에 단 하나라도 참여하고 계신지. 그렇죠. 살고 계신 도시에서 무슨 위원회 하나라도 들어가 계신지. 정말 이제 저도 방송 언론과 관련된 위원회에 들어가셔서 뭐 이렇게 자문을 하시는지. 살고 계신 동네의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동네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지 좀 이렇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시민 한 분이 우리 동네에서 주민조직 하나라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센터에 아니면 그 구청에, 연제구청에 무슨 내가 법대 나오셨으면 이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률 자문위원회도 참여하면서 시민들께서 국민들이 어떤 것에 가장 관심 있는지 그렇게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위대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걸 또 느끼게 해주시는 우리 시장님의 이야기까지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저희가 또 이 생방이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1부를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김영롱 전남지사,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격려하는 깜짝 국민 영상이 도착해 있습니다.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위해서 앞으로 힘써달라는 그런 응원의 마음을 담아 보내드리면서 아쉽지만 오늘 출연자 여러분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